이제 좀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온몸이 완전히 심전도 검사받는 이상 좀. 자, 그래서 페르마 리틀 세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아마 특히 암호 중에서 퍼블릭 키, 공개 키 암호를 사용하는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리입니다. 뭐 페르마란 분은 이것만 한 게 아니라 페르마의 라스트 시어렘으로 또 유명하고, 그 정수론에서만 이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고 실제로 확률 통계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쪽에 그 분야를 창시한 사람이기도 해요. 원래 직업은 또 판사였다 그래요. 자, 이 정리를 잠깐 소개를 할 텐데, 소수가 있고 정수가 있으면 그 소수와 서로 소이기만 하면 그 정수를 p-1번 거듭 제곱하면 반드시 p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 된다는 게 이 정리입니다. 이게 서로 소이라는 이 조건 없이 이 성질이 성립해요. A의 P승은, 일단 서로 소이면 A, P-1승이 1이니까 여기다 A 한 번 더 곱하면 A가 되는 건 당연하고, 서로 소가 아니면 P의 배수이니까 둘 다 0 모두 P가 돼서 같아집니다. 그래서 서로 소인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이 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페르마의 리틀 정리인데, 증명하는 방법이 엘레멘터리한 방법, 그냥 나누기만 가지고 하는 방법, 좀 복잡한 하지만 그런 방법들이 있고, 저는 여기서 그냥 그룹 시어리에 나온 이론을 가지고 간단하게 할게요. GP는 필드라 그랬죠, 아까. GP에서 P하고 서로 소인 것만 모아놓으면 멀티플리케이티브 그룹이고, 아까 이게 시클릭 그룹이 된다 그랬죠. 2, 4, P의 2, 2승, 2 곱하기 P의 2승, 이런 꼴만 됐는데, 이건 P니까 당연히 시클릭 그룹이 돼요. 물론 이거는 0 빼놓고 다 1서부터 P-까지 다 들어있는 건데, 그러니까 오더가 파이 P, 즉 P-1이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서로 소인 건 다 들어있으니까 이런 필드가 되고, 오더가 P-1이기 때문에 이 식은 너무 당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이것도 당연하게 된다고 박준호 설명했고, 이게 당연하게 되는 이유는 멀티플리케이티브 그룹 오더일 때, 그룹 시어리의 기본적인 성질인데, A의 오더란 건 뭐냐면 스몰리스트 파지티브 인티저인데, 이 A를 몇 번 거듭 제곱해서 1이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 D예요. 그런 D는, 오더 오브 A는 반드시 전체 그룹 오더, 이 그룹 오더의 약수가 돼야 돼요. 약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A의 D승이 1이기 때문에 D가 N의 약수면 N은 D의 배수니까 A의 N승을 해도 당연히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룹 수열에서 나오는 멀티플리케이티브 그룹에서는 어떤 원소든지 그룹 오더만큼 파워를 하면 반드시 1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그룹의 오더가 P-1이니까 여기 있는 원소 A를 P-1 승하면 1이 돼야 된다. 모두 P로. 간단하게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윌슨의 정리는 A가 소수면 P-를 팩토리얼이 마이너스를 모두 P다 하는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이건 역투성립합니다. 임의의 N에 대해서 N-1 팩토리얼이 마이너스 1 모두 N이면 그 N은 소수예요. 잠깐 우리 이인석 선생님 보니까 생각나는데, 아까 제가 한 강의 중에서 유클리디안 도메인 정의에서 못과 나머지의 유니크니스는 필요 없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일반화한 오일러 정리를 얘기해 볼게요. 임의의 양의 정수에 대해서, 그리고 정수 A에 대해서, A의 파이 n승은 1 모드 n,
A와 N이 서로 소면 이게 이제 오일러 정리입니다. 페르마 정리를 보고 오일러가 일반화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GN 스타는 이제 GN 스타, GP 스타가 아니라 GN 스타가 돼요. GN 스타는 멀티플렉티브 그룹 오더이고 이제 더 이상 시클릭이라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명은 똑같죠. 오더가 파이 N이니까 A의 파이 N승을 하면 항동원이 돼야 되죠. 오더 승을 하면. 그리고 N이 P면 여기 P면 파이 P는 P-1이니까 페르마 리틀 정리가 당연히 따라 나오고. 지금 하라는 소리 아니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물론 콩그런스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페르마의 정리나 이런 거랑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슬라이드에 넣었어요. 풀어보십시오. n 이상이 그러니까 저렇게 n개의 정수가 있으면 저 중에 몇 개를 더 골라서 더해서 n의 배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 적어도 하나는 골라야 되겠죠. 물론 엠프티셋을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런 정도로 하고 힌트는 퓨전 오브 프린시플이라는 걸 쓰면 됩니다. 자, 이제 RSA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RS에 대한 그림을 순서는 이렇게 할 거고요. 제 생각에 괜찮은 그림을 하나 찾아보려고 RSA를 찍어서 구글 이미지를 검색했더니 RSA 약자를 가진 게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고라니 있었죠. 재밌어가지고 이거는 Responsible Service of Alcohol. 근데 이건 반대로 알코올의 해악을 그 홍보하는 그 알리는 회사예요. 알코올을 서비스하는 회사가 아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RSA는 르네상스 소사이티. 심지어는 이것도 있더라고요. 남아공도 RSA더라고. 리퍼블릭 오브 사우스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RSA. 어쨌든 이게 주제는 아니고. 자, RSA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봅시다. 키 제너레이션부터. 자, two large random prime PQ가 필요합니다. 일단 자기가 골라야 돼요. each of which are roughly of the same size면 좋아요. 그리고 모듈러스 n을 정의합니다. n은 두 수의 곱이에요. 두 프라임의 곱. 이렇게 됐을 때 파이 n은 파이 p 곱하기 파이 q니까 p 마이너스 곱하기 q 마이너스라는 거 금방 알죠. 자, 이건 내가 프라임 먼저 고른 다음에 둘을 곱했으니까 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하고 파이 n 사이에 있는 아무 2를 하나 찾아요. 이건 이제 인크립션 키라서 공개할 거예요. 그리고 요 2는 파이 n하고 서로 소인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런 계산을 할 때 이런 2를 찾아서 이게 서로 소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GCD가 필요한데 소인수분해 하지 않아도 유클리드 호이즈법이 있으니까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빨리.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라임을 고르는 건 이따가 얘기할 텐데 이것도 프라임 테스트가 있어서 별로 어렵지 않게 많은 시간 걸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쓰는 게 뭐 1024비트나 2048비트짜리까지는 컴퓨터가 그런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PC도 이런 프라임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를 찾은 다음에 아까 뭐라 했죠? 요게 둘이 서로 소면 요걸 모듈러스, 요수를 모듈러스를 해서
ED는 원되는 D를 찾을 수 있다 그랬죠? 멀티플리케이티브 인버스 모드 파이 n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소인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AX 더하기 BY 이렇게 갖고 찾는 방법까지 있어요. 그것도 유클리드 호재법의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거꾸로 찾아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활용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D를 찾아요. 실제로 파이 n을 알고 E를 알면 이 D를 찾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A인데 A는 퍼블릭 키를 알려주는데 내가 취한 모듈러스 PQ는 감추고 N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E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는 D고 PQ는 그냥 사라지면 돼요. 없으면 돼요. 원래 PQ는 감춰놓고 있어야 돼요. PQ도. 그럼 인크립션은 어떻게 하느냐? C는 M의 2승 모두 N. M은 M보다 작은 걸 하나 골라서 이게 메시지라 그러면 그 메시지를 2승을 해서 그러니까 이 퍼블릭 키를 보고 다른 사람이 A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퍼블릭 키를 보고 다른 사람이 A한테 메시지 M을 보내는 방법이 M을 2승해서 이 퍼블릭 키 나와 있으니까 2승해서 모듈로스 N으로 계산한 나머지를 C를 계산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A는 메시지 C를 받으면 자기 프라이빗 키, 자기만 몰래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 D를 승을 해줍니다. 그럼 다시 M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C의 D승인데 C는 M의 2승이니까 M의 2D승이 되고 ED는 어떻게 됐어요? 원모드 파이 n이죠? 원모드 파이 n이라는 거는 ED를 곱하면 실제로 파이 n 곱하기 상수 더하기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K 파이 n 더하기 1꼴이 될 거예요. ED는. K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이걸 계산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것만 계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걸 다시 쓰면 M의 파이 n승을 K승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M의 1승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게 1이니까 그렇죠? M하고 N이 서로 소면 M하고 N이 서로 소면 모듈로 N으로 파이 n승을 하면 다 1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이고 K승에도 1이니까 M만 남아서 모두 N으로 M이 돼요. 일단 그걸 먼저 하고 내가 얘기할게요. 자, 그런데 M과 이게 저도 처음에는 미처 생각하고 실수했던 부분인데 다른 사람도 실수를 이런 걸 한 모양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리커버 할 때 이 M이 N하고 서로 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귀찮거든요. 하면 되니까. 근데 메시지가 꼭 happen to be M하고 N하고 서로 소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래도 워크합니다. 그래도 RSA는 그냥 워크해요. 이게 서로라는 조건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데, D승을 하면 그냥 M이 다시 나오게 돼 있는데, 잠깐 설명을 할게요. 서로서가 아니면 어떡하느냐? GCDM에는 서로서가 아니라면 이게 P와 Q밖에 없으니까 P나 Q가 되겠죠. 그렇죠? M이 N보단 작으니까 PQ는 될 수 없을 거고. 그러니까 P나 Q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M은 AP 꼴 또는 BQ 꼴일 거예요. P의 배수이나 Q의 배수. 그리고 요 A와 B는 서로 A는 Q하고 서로서, B는 P하고 서로서 이런 형태로 표시될 겁니다. 요거일 때 잠깐 살펴보면 AP일 때 AP를 놓고 C의 D승은 M의 2D승이니까 M의 2승 곱하니까 M이 AP니까 AP의 2D승이 되겠죠. 그죠? C의 D는 M의 2D승이니까 M이 AP니까 이렇게 돼요. 그리고 1D가 다시 이거니까 AP의 K 파이 N 더하기 1. 근데 K 파이 N이 K 파이 P 파이 Q라는 거 우리가 아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보면 그것을 보면 AP의 파이 Q승을 집어넣고 나머지 부분은 밖으로 뺐어요. K 파이 P는. 근데 요 녀석이 지금 모듈로 P로 계산하는 거예요. 모듈로 Q로. 모듈로 Q로 계산하니까 파이 Q를 하면 이거 무조건 1 되죠. AP는 Q하고 서로 소일 테니까
P는 Q하고 서로 소고 A도 Q하고 서로 소인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요거를 파이 Q성한 모듈로 Q로 1이에요. 이것도 해봐야 1이고 그러니까 AP만 남아요. 모두 Q로는 모두 P로는 P의 배수니까 0 돼버리죠. P의 배수니까 이게 P의 배수니까 몇 승라든지 0 될 거예요. P의 배수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CRT를 쓰면 P와 Q가 서로 소니까 모두 M으로 계산할 수 있죠. C의 D승은 AP가 되니까 그리고 AP가 M이니까 C의 D승은 M 모두 N 그 다음에 그러니까 C의 D승은 AP 모두 N인데 이걸 계산해 보면 똑같아지잖아요. AP를 보면 실제 AP는 모두 Q로는 AP고 모두 P로는 0이니까 이런 거 M보다 작은 것 중에 유니크하다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CRT를 쓰면 그냥 CD가 AP가 돼서 M이 나오는 거예요. 밑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똑같이 돼요. 모두 P, 모두 Q를 계산해보면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 M이 N하고 서로 소일 필요 없습니다. 뭐든지 1하고 M 사이 아무거나 집어넣을 때. 물론 M하고 서로 소일 가능성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P의 배수적이나 Q의 배수여야 되기 때문에 PKCS, PK, Public Key Cryptosys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인데, 스탠다드 넘어 옛날에 만든 스탠다드였는데, 여기서는 지금도 이거에 버전이 많이 나왔지만 옛날 걸 그랬으면 P-1과 Q-1의 LCM, 최소 공배수를 파이N 대신 쓰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요 녀석을 보면 LCM P-1, Q-1은 파이N의 역할을 충실히 해줘요. 그 위에다가 앞에 가서 잠깐 보면 여기 지금 ED 할 때 요걸 ED는 원 모드 람다 요거와 요거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최소 공배수가 이거와 같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최소 공배수는 요 두 녀석의 약수를 일단 2 같은 걸 가질 수 있어. 2 같은 걸 가지고 있을 테니까 최소 공배수는 이거보단 작을 거예요. 같지는 않네요. 그죠? 이 경우는 PQ. 일반적으로는 같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보다 작지만 이거의 약수예요. 그리고 차이니즈 리메인더를 사용하면 요런 D를 찾으면 요거 서로 람다하고 서로 소인 걸 찾고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모두 N으로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꼭 파이 N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P-1과 Q-1의 최소 공배수를 써도 돼요. 그래서 그걸 써서 하는 게 이제 PKC에서 제한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 디크립션 익스퍼런트가 좀 작아지고 이 숫자가 작으니까 아마 좀 작아져요. 좀 빨라진다는 거고 PQ가 랜덤이면 GCD, P-Q-이 작기 때문에 이 GCD를 LCM은 뭐냐면 요거 곱하기 요거 나누기 GCD거든요. 그게 LCM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을 수 있어요. 이 람다에는 카마이클 펑션이라 그래갖고 smallest positive integer 람다인데 for each A 람다 1 for all A 모두 N으로.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RS에 그냥 파이 N 대신에 람다를 써도 카마이클 넘버를 써도 상관없어요. 카마이클 펑션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파이 N을 가지고 ED를 생성했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E하고 서로 소고, D는 ED는 원 모드 이걸로 했는데, 이거 대신에 람다 N을 쓰는 거예요. 자, 파이 N은 이렇게 되고, 람다 N은 그런데 이건 다시 쓰면 두 수를 곱해서 GCD로 나눠준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의 배수죠. 이만큼 배수죠. 그렇지만 예전에 카말클람바의 정의에 의해서 뭐 해보면 알지만 A, 람다, N은 뭐든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M하고 N이 서로 서면.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도 RSA는 그냥 사용할 수 있다. 퍼블릭 크립토에서 이렇게 사용을 스탠다드에서는 이걸 쓰는 걸 제안한 적이 있었고요. 내가 이걸 하면서 잠깐 내가 여기 써볼게요. 자, 어떤 사람의 퍼블릭 키가 N하고 2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C라는 메시지가 밥입니다. 밥이 앨리스한테 앨리스가 밥한테 밥의 퍼블릭 키를 보고 이런 비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밥이 봤어요. 내가 이걸 인터셉트 했어요. 내가 도청을 했어요. N하고 E는 알고 있고 C도 이제 받았어요. 자, 내가 D를 알아야 되는데 B의 시크릿 키 D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어떤 게 있었냐면 초항이 1이고 공차가 N인 이런 무한 등차 수열에는 소수가 무한히 많죠. 자, 여기서 이 수열에서 들어있는 프라임 하나 찾았어요. 너가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여기 무한 등차 수열이고 소수가 무한히 많으니까 내가 찾을 수 있어요. 그 레머 컨젝처라는 컨젝처가 있는데 이제 이거에 보면 n제곱,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보다 먼저 항보다 먼저 반드시 프라임이 나온다는 것도 유명한 안 풀린 정리 중에 하나예요. n제곱 항 이내에 프라임이 나온다.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빨리 나와요, 실제로. 자, 내가 이 프라임을 찾았어요. 그리고 뭐를 계산했냐면, E는 주어져 있으니까, R은 프라임이니까 R-1겠죠, 그죠? 프라임이니까 R-1이에요. 모두 R-1로 ED 프라임이 1 되는 D 프라임을 따로 찾았어요. 저 D하고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키 D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내가 찾은 프라임을 같은 2를 써서 찾은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 R은 M보다는 굉장히 클 겁니다. 굉장히 큰 프라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메시지에다 내가 한 D 프라임을 수행했어요. 그러면 C, ED 프라임이고, 이건 ED가 원모드 파이 R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똑같이 M 모드 R이 나와요. 제가 지금 뭐 한 거죠? RSA를 깼다. 뭐가 잘못했어요? 여기까지 틀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M모드 R하고 이
이거는 같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모듈러 R로 계산하는 거고, 모듈러 같은 숫자라도 이 두 개를 계산하면, 왜냐면 훨씬 큰 숫자를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모듈러스 계산한 값하고 이걸 모듈러스 계산한 값은 같은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같은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옛날에 어택 방법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나갖고 한번 해봤는데 RS를 깬 줄 알았어요. 그날 내가 술을 한잔하고 해서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러면서 무슨 아이디어가 생겨서 우리가 나머지만 계산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런 방법으로 어택을 하는 걸 쓰면 한동안 계속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모듈러스 계산해 보면 나머지만 알잖아요. 나머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잖아요. A의 몇 승하면 M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몫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몫은 어떻게 비heb을 하는지. 몫도, 그러니까 Q 파트. Q도 파워가 올라갈수록 Q의 변화도 무슨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걸 찾아보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컴퓨터를 써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간단한 얘기를 가지고 해봐도 이게 지수승이기 때문에 Q의 숫자가 너무 커져요, 금방. Q에 대한 그거를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었고요. 이제 시큐리티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팩터링 vs RSA인데, RSA 프로블럼. 자, RSA 프로블럼을 푼다는 거는 D를 찾는다는 거예요. D를 계산한다는 건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D를 몰라도 M만 알아내면 되잖아요. 그죠? D를 모르고 M을 알 방법은 거의 뭐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런 시스템 하에서 M을 내가 복원할 수 있으면 RSA를 깨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래 어택해서 성공한다는 거는 모든 케이스에서 항상 하지 못해도 어떤 특정한 케이스에만 내가 할 수 있어도 일단 브레이크 하는 거죠. 그죠? 일단 소유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팩터를 할 수 있으면 RSA는 그냥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RSA 프로블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RSA 프로블럼은 이 시스템에서 M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M을 찾을 수 있느냐. 이쪽으로는 당신데 이 거꾸로 가는 거는 뭐 해결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 해결이 됐어요? 아직 안 됐죠. 예, 예. 뭐 하여튼 그런데 일단 컴퓨테이셔널 이퀴벌런트하다는 얘기를 써는데 D from N을 가지고 D를 계산하는 거는 N을 팩터링 하는 거랑 컴퓨테이셔널 이퀴벌런트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설명을 대충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뭘 써냐면 내가 D를 알았으면 D를 구하는 거니까 D를 구하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D를 구했으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돼 있는 것 같아요. ED가 원모드 파이엔 이 D를 찾으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적당한 K가 있어서 ED 빼기 1은 요거의 배수니까, 그죠? 여기 정의가 그거니까 K의, 파이엔의 K배. A의 ED 빼기 1승은 1 모든 for all A in G star. 이렇게 되죠. 당연히 K 파이엔이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ED 빼기 1을, 이게 짝수 부분을 다 꺼내고 2의 몇 수 곱하기 홀수꼴로 항상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꿨어요. T는 오드예요.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보일 수 있냐면 적당한 i가 있어서 요 파트가 좀 어려운 파트인데 요 파트가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at least half of A에 있다는 거는 뭐 좀 복잡해요. 근데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갑니다. i가 있어서 i는 2라고 해서 사이고 A의 T의 2의 i승은 1 모두 n인데 거기서 요 지수를 보면 요거를 2로 나눈 거예요. 하나 적은 겁니다. 거기서는 모두 n으로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닌 그렇게 되는 i가 1서부터 요 파워가 1서부터 s 사이에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것도 특히 모든 a에 대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에 대해서만 그래도 적어도 반 이상의 a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i가 있다는 게 키포인트인데 있다는 얘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저 얘기를 잠깐 저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잠깐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써있는 요 녀석, 여기 써있는 요 줄에 있는 거를 A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결국 2의 i승이 있으니까 A의 T의 2의 i-, 요걸 A라고 쓰면, 뭘 큰 A라고 쓰면 저거는 A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A의 제곱 빼기 1은 N의 배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 있으면 A 더하기 1, A 빼기 1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같으니까 여전히 N의 배수예요. 근데 이것도 N의 배수가 아니고 이것도 N의 배수가 아니라는 게 지금 조건이죠. 플러스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니까. N은 이걸 나눠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P가 이걸 나누고 Q가 이걸 나누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잖아요. P, Q가 동시에 나누면 이게 N의 배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쭉 찾아서 그런 거 A 같은 거 찾아서 이런 A는 이런 게 반 이상이니까 아무나 찍으면 확률이 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계산해 보면 이거 또는 저게 P나 Q를 내줄 거 아니에요. P나 Q를 우리한테 줄 거예요. 그러니까 P나 Q가 있으면 무조건 소유순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아이를 찾는 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저런 아이를 찾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해 역수니까.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보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가면 되니까. 이런 게 나와서 그런 아이를 찾고 A와 I가 그런 인테저면 그런 인테저를 찾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P나 Q를 얻을 수 있으니까 소인수분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D를 알아내면 이 컴퓨테이션이 지금 이거는 컴퓨테이션이 이렇게 이 아이를 얼마나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은 지금 잘 몰라요. 그렇지만 컴퓨테이셔널리 이퀴벌런트 하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i와 a를 찾아서 계산하면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RSA 시스템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 몇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Small Encryption Exponent는 같이 쓰면 안 돼요. 같이 쓰면 안 돼요. 자, Small Encryption 그거를 예로 내가서 3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너무 작죠, 숫자가. N들은 다 다른데 Exponent는 같이 썼어요. B1, B2, B3인데 뭐 이런 경우 아니라도 있는데 이건 좀 특수한 경우지만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이 이 세 사람한테 같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럴 경우 생기죠. 그죠? 같은 암호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모듈러 ni들이 모듈러스가 다르니까 이 값은 다 달라지겠죠. 같은 값이라도. 아까 내가 실수했던 그거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C1, C2, C3가 갔어요. 나는 이제 이걸 인터셉트 했습니다. 그러면 인터셉트에서
이 N1, N2, N3는 전부 다 모듈러스니까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2 = 3도 공개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세 사람이 같은 3을 가지고 있고, 인크립션 키를 모듈러스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걸 인터셉트해서 어떻게 했냐면, 차이니즈 리메인더 세럼에서 이 세 개는 서로 소일이겠죠? 세 사람 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프라임을 찾아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소가 될 거고. 자, 음료수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차이니즈 리메인더 세럼을 이용해서 X는 C1 모두 N1, X는 C2 모두 N2, X는 C3 모두 N3인 X를 찾는 거예요. 차이니즈 리메인더 세럼은 그걸 찾을 수 있게 해줬죠. 그리고 그렇게 찾은 X는 모듈로 M, 모듈로 N 요 세 개 곱한 거에 대해서 유니크하다 그랬는데 세 개 곱한 거보다 M 삼성이 작죠. 왜냐 M이 N1보다 작고 M이 M2보다 작고 M3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M3를 우리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X는 M 삼성이에요 바로. 왜냐면 모듈로 M으로 모듈로 요거로 똑같으니까 X나 M 삼성이. 근데 둘 다 요거보다 작은 수니까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죠. 같기 때문에 M을 3승근 하면 X가 나오는 거예요. X를 3승근 하면 M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인수분해도 안 하고 D도 모르고도 푸는 거죠. 그죠? 인수분해 안 하고 디크립션 키 D도 없이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보이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암호에서 이제 이 RS에서는 패딩이라는 걸 많이 써요. 패딩. 그 보내는 암호문에 쓸데없는 거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저기다. 패딩은 서로 약속하면 되니까. 그리고 패딩 때문에 같은 암호문이 다른 형태로 변하는 거죠. 패딩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가 너무 작으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쉬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인크립션 자체가 not recommended예요. 이걸 이제 어택하는 방법을 코퍼 스미스라는 사람이 개발해서 그걸 발표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2는 그 미 국가표준국에서 한 레코멘데이션은 2가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65,537 어디서 나왔어요 이 숫자가? 적당히 큰 수 중에 계산이 잘 되기 때문에. 적당히 큰 수고 계산이 잘 된다. 이게 계산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페르마 프라임이에요. 가장 큰 알려진 것 중에 제일 큰 페르마 프라임이에요. 2의 2의 n승 더하기 1꼴의 소수예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강의를 하면 되는데 수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형태의 프라임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2의 n승, 아까 맨 처음에 제일 큰 소수, 2의 소수승 빼기 1꼴의 소수, 몰센 프라임이라고 그러고, 2의 2의 n승 더하기 1꼴의 소수, 더하기 1꼴은 페르마 소수라고 그러는데, 페르마 소수는 알고 있는 게 5개밖에 없어요. 그 후에 더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후에 하나도 발견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65537이 그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2의 근데 지금 0, 1, 2, 3, 4, 0, 1, 2, 3, 4니까 아마 이거 아닌가 싶은데. 저기 이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5 올 거예요. 맞나? 어쨌든, 뭐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말고. 그래서 너무 작은 걸 쓰면 안 되고, 하여튼 2가 웬만큼 커야 되고 이 숫자가 웬만큼 크면서 계산이 잘 되는 그런 숫자라 그래요. 6537 프라임입니다. 제가 알기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까먹었지? 아까 왜 제가 프라임 제너레이팅 펑션 하나 보여드렸죠? 로지컬하게 있어서 의미가 없다 그랬는데, 이것도 히스토리컬 페르마가 어차피 정수론 강의니까 뭐 정수론 멀센 된 사람이 이런 꼴의 소수를 찾았어요.
근데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게 소수려면 이게 P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필요 조건이에요. 뭐 이렇게 돼도 소수가 아닐 경우가 있지만 이런 꼴의 수 중에 소수가 되면 머리 셋는 프라임이라 해서 무한히 많아요. 무한히 많은지 아직 증명 안 된다. 44개 찾았어요. 이거는 사실은 어디서 나왔냐면 페르마는 머리 셋는가 이런 걸 먼저 해버려서 자기는 이런 꼴의 소수를 찾았어요. 근데 이게 소수려면 n이 2의 파워만 돼요. 홀수인 지수가 여기 n이 홀수로 나누면 인수분해 돼버려요. 그래서 요게 요런 꼴만 생각하면 요게 페르마 프라임이에요. 요런 꼴 중에서 프라임인 게 n이 0일 때 1, 2, 3, 4까지 넣었더니 다 프라임인 거예요. 근데 5를 넣으면 이제 너무 커서 프라임 테스트를 이게 1600년 되니까 프라임 테스트 하기 힘들었겠죠. 그죠? 이 사람은 이 5개 발견하고 프라임 제너레이팅 펑션 하나 찾았다. 모든 걸 다 찾지는 않았지만 항상 프라임만 나오는 함수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요. 근데 웬걸 이 이후로 하나도 발견 못했어요. 하나도 발견 못했어요. 이게 5일 때, 이게 5인가? 6개 있나?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인가? 그 다음 거부터 아니에요. 프라임. 근데 그 이후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이건 숫자가 너무 커져가지고 프라임 테스트 지금도 힘들어요. 어쨌든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숫자인데 저게 왜 저기 들어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포워드 서치 어택이라는 거는 메시지 스페이스가 너무 작으면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하니까 메시지 스페이스도 너무 작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냥 메시지를 그냥 뭐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몇 개만 우리 서로 주고받자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고요. 메시지 스페이스가 자체가 작은 것뿐 아니라 메시지를 어떤 숫자 이하로 쓰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데. 그래서 m에 2승을 했는데 모듈러스 m보다 커지지 않는 메시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2분의 1승 하면 되잖아요. 그냥 숫자로. 너무 작은 메시지도 의미가 없고. 근데 물론 패딩을 집어넣으면 커지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비너라는 사람이 어택을 해서 이것도 요즘은, 이것도 요즘이 아니라 스몰 디크립션 키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2를 아까 65,537보다 큰 거를 잡고 어쩌고 했는데 D가 너무 작아지면 그것도 어택당할 가능성에 다른 일을 다시 택해야 돼요. 호모모르픽 프로퍼티 때문에 어택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한번 봅시다. C1, C2 두 개의 메시지를 보면 C1, C2, M1의 암호, M2의 암호 요게 C1이고 뒤에 게 C2면 요겁니다. 근데 요거는 보면 가로 열고 M1, M2의 2승이니까 그죠? 요걸 곱해놓은 메시지는 두 메시지의 곱의 암호예요. 이게 RSA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호모모르픽 프로퍼티를 만족시킨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죠. Chosen Ciphertext Attack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Chosen Ciphertext Attack은 어떤 능력을 가진 어택하냐면 내가 어떤 암호문을 입수했을 때 그 암호문을 변형을 해서 사이퍼 텍스트를 주면 어떤 오라클이 나한테 알려주는데 뭐 오라클이 알려줄 리는 없으니까는 내가 변형된 거에 그 변형된 암호문을 풀 수 있는 유한계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받은 암호문에다가 내가 X라는 이거를 2승해가지고 2승해서 그러면 새로운 암호가 하나 생기겠죠. 새로운 암호가 생겼어요. C 프라임이라는 걸. 그 이제 디크립션 오라클 내 능력 이건 뭐 오라클이라는 게 정말 상징적이지만 나한테 이런 전능하신 오라클이 있어서 내가 물어봤더니 이거는 MX의 답이 MX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응? 다음에 mx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이 C'을 이 사람은 그냥 푼 거예요. 풀 수 있는 능력에서 C'을 해독했더니, 풀었더니, 디크립션 했더니, 당연히 C'은 CX 2승이니까 CX 2승을 요걸 D승 전체 하면 C의 D승하고 X의 2D승은 X니까 요 X는 내가 만들어 놓은 X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MX를 줬어요. 자, 나는 X를 알고 있으니까 M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택이 호모모르픽 인크립션이라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피할 수 있게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패딩 같은 걸로요. 옵티멀 어시메트릭 인크립션 패딩이라서 OAEP라는 패딩을 쓰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작전을 씁니다. 그냥 나이브하게 얘기해서 호모모르픽 인크립션이라는 거는 어떤 왜 좋으냐면 이건 공개키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암호화된 상태에서 자료를 보고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죠. 암호를 풀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죠? 암호를 풀지 않고. 암호를 푼다는 거는 보관되어 있는 그 내용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암호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보험공단에 있는 개인들의 병력이 다 암호화돼서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냥 로 데이터들이 그냥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 어떤 사람 악용하려고 들면 개인이 무슨 치료를 받고 언제 어떤 치료를 받고 무슨 병이 있는지를 다 누가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암호를 하는 게 좋은데 암호를 해놓고 암호화된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좋은 퍼포스로 당뇨병 걸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라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 풀어서 세면 누가 건지 아니까 그냥 암호화된 상태로 더하고 빼고 서치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게 호모모르픽 인크립션이라는 건데 그게 MIT의 미래 10대 유망 기술이라고 선정이 될 정도로 실제로 생각해보면 응용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사이클링 어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사이클이라는데 이런 식으로 C2원승, C2 이렇게 2승 한 거를 또 2승하고 또 2승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결국 C가 되는 N을 찾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조금 뜬금없는 공격법 같은데 실제로 생각 밖으로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D가 2의 몇 승꼴이라는 거죠. 그죠? D가 2의 몇 승꼴이라는 거죠. 2 곱하기 2의 K승이니까 D, 2를 빼면 2의 K-1승이 D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찾는 방법인데 이걸 일반 암호 어떻게 find the smallest positive integer u such that GCD CU 모드 N 요렇게 되니까 요 이 몇 승에서 C를 뺀 게 N의 배수가 되게 그럼 그걸 빼서 그러니까 N의 배수가 되면 이제 위에 건데 요거는 요게 N의 배수가 아니라 요렇게 해서 C를 뺀 거를 차례로 계산해서 요거 빼기 요게 N하고 GCD가 1보다 큰 그런 GC가 나오는 그런 가상적인 U를 찾는 그런 어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1보다 크다는 건 이게 P의 배수가나 Q의 배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 차가 P의 배수이면 그리고 이 녀석은 C의 배수는 아니면 Q의 배수는 아니면 여기가 다시 PQ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게 딱 어떻게 되냐면 F가 P가 되는 거죠. 요거는 Q로는 안 나눠지고
P로는 나눠지니까 GCD는 P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수분해 되는 거고, 반대 케이스는 Q를 얻어내는 건데, 이제 재수가 없으면 이게 N의 배수가 돼서 이게 N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N이 돼버리면 이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 케이스가 되면 아까 한 것처럼 D를 어쨌거나 찾은 거니까 그게 자주 생겨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N을 팩터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 같지는 않고요. 자, N을 제어하는 건 또 어떻게 될까요? 아까 N을 제어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 나 컴퓨터도 잘 못 쓰고 프라임 두 개 나 혼자 생성하는 거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주는 거야, N을. 그래서 E만 다르게 각자가 쓰라 그러고 N을 만들어 줘요. ED 셋을 막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같은 N에 대해서. ED는 물론 다 다르겠죠?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D를 알면 E와 N을 가지고 D를 알아내면, 근데 이미 나한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테이셔널 이퀴벌런트하게 N을 팩터할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N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쉬운, 그거는 뭐 중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같은 N을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M의 2승을 받았어요. C라는 거를. 그 다음에 같은 N에 대해서 다른 E'에 대해서 C'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E와 E'이 서로 소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서로 소라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요게 서로 소이기 때문에 AA' 있었고, EX 요게 서로 이렇게 EX 더하기 E'X'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A라고 바꿨었어요. 요거 1되는 AA' 존재한다는 게 아까 이게 처음에 증명한 거잖아요. 처음에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요 A'을 구한 다음에 이 C에다가 A승을 하고 C'에다 A'승을 하면 호모모피즘 성질 때문에 요건 M의 2승의 A승이고 요건 M의 E'승의 A'승이에요. 그걸 다 풀어쳤으면 M의 2A 더하기 E' A' 이렇게 되죠. 이게 1이잖아요. 그러니까 M 모드 N이 되죠. 1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D를 모르고 그냥 푸는 방법입니다. D를 모르고 그냥 푸는 방법. 모듈러 사이즈는 1024비트나 2048비트를 씁니다. N의 사이즈입니다. N의 사이즈. 1024비트. 지금은 2048비트를 레코멘드 하는 것 같아요. 1024비트도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프라임을 고를 때는 PQ는 same 사이즈의 프라임을 골라야 돼요. 두 개가 차가 많이 나는 사이즈가 차가, 하나는 20자리 수고 하나는 100자리 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P 빼기 Q도 충분히 큰 게 좋아요. P 빼기 Q도 충분히 큰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쌍둥이 소수 두 개 PQ를 고르는 이런 건 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P 빼기 1 또는 Q 빼기 1이 라지 프라임 팩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거라도 스몰 프라임 팩터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뭐 스무스하다 그래가지고 작은 프라임들에 고부되어 있는 P 빼기 1이, P 플러스, P 마이너스 1은 소수가 아니잖아요. P 마이너스는 소수가 아닌데 이게 작은 소수들이 고부로 이루어져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인 팩토리제이션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 P 플러스 1도 라지 프라임 팩터를 가지고 있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PQ를 랜덤하게 고를 경우는 하여튼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런 성질들을 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확인해 봐야 되죠. 랜덤하게 두 개 골랐는데 두 개가 해펀투비 쌍둥이 소수다 그러면 쌍둥이 소수 제일 큰 걸 발견했다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여기다 쓰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 다 확인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인크립션 키도 65,537 이상을 레코먼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 should be large enough to avoid Venus attack. 이게 n의 4분의 1승 정도인가요? n의 4분의 1승보다 크든가 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 뭐 찾아보면 나오니까 이런 조건들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RS에서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RSM 프랙티스에서 스퀘어 멀티플라이라고 그래갖고 인풋이 주어져 있으면 이제 M이 있으면 우리가 M의 2승을 해야 되잖아요. M의 2승을 해야 되는데 암호를 보내기 위해서 M의 2승을 했는데 M의 2승이 얼마나 많이 걸리냐 하면 2를 이진법수로 고쳐요. 퍼블릭 키를 이진법수로 써서 이게 T 플러스 1 자리가 됐다 그러면 아웃풋은 이제 모두로 N으로 계산한 C를 내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처음에 그냥 1로 두고 맨 첫 자리부터 시작해서 T는 IT 여기서부터 차례로 내려면서 무조건 일단 각 자릿수에서 M을 제곱 먼저 하는 거예요. 이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M을 제곱해서 제곱한 걸 M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자릿수가 1이면 거기다 또 그 M을 다시 더 곱해서 M으로 치환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음 자리로 내려가서 일단 그렇게 얻은 이 숫자 이거를 바뀌어있는 이거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릿수가 1이면 또 M을 곱하고 그러면서 계속 모두 N으로 계산합니다. 모두 N으로 계산해서 하면 실제로 이게 기껏 해봐야 몇 번 계산이냐면 T 플러스 1 times of squaring이죠. 스퀘어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이 있을 때만 M을 곱하니까 이건 이제 웨이트라는데 이게 해밍웨이트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1의 개수 1일 때만 곱하니까 그죠? 1의 개수 그만큼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중에 모두 N 계산이니까 나눗셈이죠. 쉽게 말하면 나눗셈을 할 때마다 매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몇 번 연산하냐면 at most twice of the bit length of the public key 이 자릿수 다 1일 경우 생각하면 이 자릿수의 2배죠. 그죠? 이거만큼 스퀘어하고 이거만큼 M을 곱해야 되니까 자릿수만큼 그러니까 스퀘어 더 제곱 곱하기니까 곱하기를 이 자릿수의 2배만큼 자릿수 T 플러스 1의 2배만큼 하고 worst case에 그 매번 나눗셈을 그만큼 해야죠. N으로 나눠서 모듈러스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산량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곱은 이진법을 해서 제곱하면서 홀수 파트만 해주는 그런 굉장히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디크립션 할 때는 C의 D승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C의 D승을 모듈로 나는 앞에 암호를 보낼 때는 N의 팩토리제이션을 모르니까 소인수분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모두 P, 모두 Q로 계산하면 훨씬 빨리 할 수 있어요. 모두 P, 모두 Q로 계산해서 CRT를 쓰면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 한 4배 정도 빠르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면 4배 정도 빠른 게 그렇게 빅딜은 아니지만 RSM 프랙티스, RSM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패딩 같은 것도 넣고 그러면 좀 더 복잡하지만 잠깐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수가 요거 곱하기 요 인수분해한 겁니다. 요 밑에 두 수는 프라임이고요. 150짜리 프라임이고요. 300짜리 수예요. 실제로 프라임 두 개를 찾아서 곱한 숫자예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이거를 닫아놓고 요것만 보내주면 저거 인수분해할 사람이 지금 없어요. 빨리 알아보세요. 지금 넘어가면 이건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서 계산해 봤고요. 자, 그래서 프라임을 어떻게 찾냐? 프라임 테스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프라임 테스트 정도까지 하고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파이 x가 이 정도 된다면 로그 밑을 2로 한 x, 이 정도 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150 디지트 프라임은 대충 이거에 10분의 9 정도 된다. probabilistic prime generation인데, 우리가 보통 하면 probabilistic하게 프라임, 그러니까 아주 쉽게 랜덤하게 150짜리 소수 두 개를 찾고 싶다. 그러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도 150짜리 수를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에 보내고, 그 다음에 페일하면 다시 만들어서 넣고 이러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계속 프라임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뭐 프로그램 돌려놓고 갔다 오면 많이 프라임 잔뜩 찾아 놓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이 있어요. 그 인도 수학자가 디터미니스틱 프라임 테스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10년쯤 됐나요, 벌써? 디터미니스틱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뭐 시간이 아무래도 더 걸리죠. 프로바빌리스틱하게 하는 거는 프라임이라고 판정을 했는데 아닐 확률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테스트를 여러 번 틀리면 확률이 점점 낮아져서, 그래서 100만 분의 1 정도 틀릴 확률. 그러면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건 거의 생기지 않는 확률이거든요. 요즘은 그런 건 잘 없지만, 옛날에 아파트 당첨, 아파트 처음에 갖고 입주하는 거, 그거 다시 처음에 청약저축인가 해서 하면 3대1, 5대1도 생전되는 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100만 분의 1이면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는 겁니다. 제너레이트 캔디데이트 랜덤 넘버인데, 랜덤 넘버를 찾을 땐 당연히 홀수를 찾아야 될 거고, 프라이머리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찾을 수 있어요. 페르마 테스트부터 먼저 생각해 볼게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n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홀수를 넣어야 되겠죠. 짝수 넣는 방법은 없겠죠. 프라임 테스트 하면서, 그죠? 이게 아니고. 파라미터는 이제 t번 시도한다는 뜻이고, i는 1서부터 t까지. a를 2하고 1하고 n-1은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아무 숫자를 하나 골라서 a의 n-1 모두 n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계산한 게 1이 아니면 프라임이 아닌 거죠. 그렇죠? 1이 아닌 프라임이 아닌 거죠. 페르마의 리틀 정리하면 이 녀석이 프라임이라면 이건 무조건 1 돼야 돼요. 1이 아니라면 프라임이 아니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합성수예하고 답을 해줘요. 그리고 이게 1이면 한 번만 해서 프라임이라고 하긴 그러니까 한 t번 정도 해서 계속 다른 a를 써서 계속 해봐서 계속 성공을 하면 이건 프라임이라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릴 확률이 있는 거죠. 틀릴 확률이 있는데, 자, 요거보다 조금 더 틀릴 확률이 적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하면, 잠깐 그 전에 틀릴 확률이 왜 있는지를 잠깐 설명할게요. 슈더 프라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나쁜 놈들이에요. 프라임이 아니면서 프라임인 행세를 하는 사이비 프라임인데, 컴포짓 넘버이면서 페르마 테스트를 통과하는 녀석입니다. 341이 그 이해가 되는데, 11 곱하기 31도 소수가 아니면서 2에 341 빼기 1은 1 모두 341.
요 성질 만족해요. 물론 이 녀석은 341보다 작은 모든 수에 대해서 이런 성질을 만족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요 2에 대해서 슈도 프라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2에 대한 슈도 프라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이스 2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녀석이 있는데 카마이클 람바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2뿐 아니라 모든 수에 대해서 프라임 행세를 해요. 모든 A에 대해서. N하고 서로 소이면. 그래서 제일 작은 게 561인데 561은 프라임인데 프라임이 아닌데 합성수, 세 개의 수수의 곱이에요. 합성수인데 이거하고 서로 소인 어떤 수를 가지고 와도 이것처럼 그거에 560승은 1 모두 561이에요. 완전히 프라임 행세를 하는 녀석이에요. 카마이클 람바예요. 악성 사이비 프라임입니다. 500. 그런데 굉장히 레어한데,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데 무한히 많아요. 무한히 많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바빌릭 테스트, 이런 형태의 프로바빌릭 테스트는 틀릴 확률이 0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되지 않나요? 엘리멘트 넘버 3에서 내가 안 했는데 오일러 크라이테리언입니다. 자, 요거 A에 n-1 나누기 요거 승을 하면 요거 승은 n에 요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분수가 아니고 자코비 심볼이라는 겁니다. 자코비 심볼. 자코비 심볼은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자코비 심볼을 설명을 르잔더 심볼이라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르잔더 심볼이라는 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는 플러스 1이거나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A는 서로 솔아야 돼요. 1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어땠냐면 좀 웃겨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x제곱은 a 모두 p.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 a가 모두 p로 제곱수냐. 제곱수면 이 값이 1이고 제곱수가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런 르잔더 심볼이라는 게 르잔더 심볼이고 L을 쓸게요. 르잔더 심볼에서. 이건 자코비 심볼인데 자코비 심볼은 더 이상 이게 소수일 필요가 없어요. 소수일 필요가 없고 그런데 요건 어떻게 여기 n이면 n은 소인수분해 하잖아요. 그죠? 소인수분해서 n이 p1, e1부터 pt, t라 그러면 p1 이렇게 하면 돼요. 자코비 심볼, 앞에 르잔더 심볼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요 중에 짝수승이 있는 거면 이게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1 돼버리니까 지워도 돼요. 홀수승인 경우만 쭉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게 이제 르잔더 심볼인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넘버 세리 하는 사람들은 많이 공부를 해요. 뭐 레시프로시티로도 있었고 PQ를 뒤집으면 QP는 PQ하고 어떤 관계인가 뭐 이런 걸 다 계산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돼 있는데 이거를 2분의 n-1승을 하면 오일러 얘기가 여기 n일 때 이걸 하면 항상 1 아니면 요게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모두 n으로 요거랑 같아진다는 거예요. 오일러 크라이테리언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 베이스 트라센 테스트는 아까 거보다는 좀 좋은 건데 오드
n을 테스트하고 싶 프라임인지 아닌지. 시크릿 파라미터는 t고. 그래서 이게 프라임인지 아닌지를 합성수인지를 알겠는데, 역시 1서부터 t까지 아무거나 골라서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모두 n으로. 근데 이게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면 모두 n으로. 1이나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면 당연히 합성수죠. 프라임은 그렇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코비 심볼을 계산해서 자코비 심볼을 계산해서 자코비 심볼하고도 달라지면 역시 또 컴포짓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코비 심볼이 1이나 마이너스 1인데 이 값이 1이나 마이너스 1이 안 될 경우 또 컴포짓이라고 다시 돌리고 그래갖고 1서부터 t까지 계속 돌려서 다 이게 성공하면 이제 프라임이라는데 틀릴 확률 분명히 있죠. 틀릴 확률은 2의 t승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0번 하면 10번 하면 2의 10승이 얼마쯤 되죠? 2의 10승이 1000. 1000분의 1이고 그러니까 100번 하면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틀릴 확률이 줄어들죠. 그죠? 100번 통과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비슷하게 밀러-라벤 테스트라는 것도 있는데 아이디어 시간이 다 돼가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인데 밀러-라벤 테스트는 한 번 시행할 때마다 4분의 1씩 페일리어 테스트 그게 있었고 10번 하면 4의 10승 그러니까 4의 10승 그러니까 2의 20승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테스트가 좀 더 효과적이죠. 틀릴 확률도 같이 10번 하면 훨씬 줄어들고 그런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속이는 거는 스트롱 슈도 프라임이라 그러는데 그 스트롱 슈도 라이어가 보통 4분의 1밖에 없어서 틀릴 확률이 4분의 1의 t승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스트롱 카마이클 넘버는 없어요. 이거를 속이는 카마이클 넘버는 없고 이제 팩토리제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20분이라서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 슬라이드가 좀 더 있는데 팩토리제이션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하십시오. 어차피 어려운 거니까. 시간 관계상 점점 재밌어지는데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김명희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은 1시 반까지고요. 2편에 있는 안내에 따라서 식사하시고 모두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